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오늘은 제 얘기인데요. 저번에 제 학교 다닌 얘기 좀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취직을 했어요. 그 이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특별한 것보다도 그 해외에 나간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은 글로벌 IB에서 30년 일했다고 하니까 뭐 엄청 글로벌한 사람인 것 같지만 저는 완전 토종입니다. 서울에서 대학교 나오고 서울에서 대학원 나오고 뭐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유학은 중간에 포기를 하고 그래서 바로 대학원 나와서 이제 외국계 딜링룸에 취직을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6년 동안 서울에서 일하고 제가 진짜 해외에 나가고 싶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좀 우물안 개구리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88년부터 일해서요. 6년 돼서 94년도에 제가 해외 갔어요. 그게 제가 34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28, 그냥 한국 나이로 28에 취직해서 6년 일하고 34살 됐을 때 나간 거죠. 해외로. 해외 진출 홍콩으로 했는데요. 홍콩의 시티은행 홍콩으로 갔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 토종이라는 게 제가 해외여행을 처음 해본 게 제가 88년도에 28살 때 처음에 체이스 맨하탄 은행에 들어갔을 때 그 뉴욕에 한번 일주일 동안 그 교육 보내줬어요. 그게 저는 머리털 나고 해외를 처음 나간 겁니다. 그리고 뭐 또 계속 서울에 있다가 94년에 시티뱅크 홍콩에 이제 트레이더로 갔어요. 그때 이자일 트레이더로 갔습니다. 그 전에 서울에서는 이제 외환 주로 트레이딩을 했고 그래서 이제 가서 느낀 첫 번째 느낌은 진짜 쇼크였어요. 저한테는. 저 굉장히 놀랐어요. 거기 가서. 왜 놀랐냐면 그동안 제가 한국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다 이렇게 생각했고 또 딜링룸이 다른 은행 부서에 비해서 또 다른 회사에 비해서 훨씬 경쟁적인 그런 구도에서 있었다. 그래서 나는 굉장히 경쟁적인 구도에서 경쟁적인 직장 생활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는데 가서 딱 출근을 해보니까 웬걸 이제까지 제가 다닌 거는 그야말로 무슨 사교 클럽 다닌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진짜 뭐 이제까지 내가 다닌 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너무너무 경쟁적이에요. 그야말로 전쟁터 같이 느껴졌어요. 이제까지 내가 직장생활 했던 거하고 너무 많이 달라가지고 제가 진짜 너무 많이 놀랐어요. 너무 많이 놀래고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그냥 첫날부터 너무나도 위에서부터 쫙 내려왔어요. 요즘 뭐 젊으신 분들은 뭐 어렸을 때부터 해외 나갈 기회도 많고 또 영어도 잘하고 그래서 다를지 모르지만 하여간 저한테는 그랬어요. 저는 34살짜리인 저한테는 너무 놀라는 경험이었고 그 경험은 두 가지 단데요. 하나는 일하는 태도에서 서울하고는 완전히 달랐고요. 또 이제 기본적인 지식 이런 것도 저도 한 6년 뭐 서울에서 일했으니까 그렇게 못한 것도 아닌데 제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본적인 트레이더로서의 뭐 지식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경제학적 지식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제가 심각하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심각하게 떨어지는 게 기술적인 문제예요. 당시만 해도 이제 블룸버그라는 걸 주로 봤거든요. 서울에서도 있긴 했지만 당시에는 이제 그 엑셀이 처음 나올 때요. 그 전에 로토스 1, 2, 3라고 있다가 엑셀이 처음 나오는 그런 시대니까 이게 사실 분석적인 툴이 많지 않거든요. 그 블룸버그가 상당히 분석적인 툴을 주는 거였는데 요즘은 굉장히 쉽지만 당시는 윈도우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 기계 다루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기계를 많은 걸 외워가지고 이렇게 쳐서 넣고 해야 되고 또 굉장히 독특하게 생기는 그 블룸버그 단말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서울에도 있었지만 저는 별로 무시를 하고 있었는데 또 서울에서는 외환 거래를 하다가 거기 가서 이자율을 하니까 더 헷갈리고 블룸버그를 굉장히 잘 다뤄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뭐 배울 때가 있어야죠. 그리고 한 6년쯤 지난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누가 와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그런 상황에 있었고요. 다시 돌이켜보면 그런 기술적인 문제와 그런 태도 전체적인 게 중압감에 저를 짓눌렀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 해결책은 그거였어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일찍 출근하자. 그리고 늦게 퇴근하자. 거기 출근 시간이 서울보다 훨씬 빨랐어요. 대부분 한
7시 정도에 출근하더라고요. 우린 보통 딜링룸에 있어도 8시 반 막 이렇게 출근했거든요. 7시에 대부분 출근하고 퇴근도 우리보다 훨씬 늦고, 물론 트레이더들 기준입니다. 지원 부서는 좀 다를 수 있는데 트레이더들은 한 7시쯤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딜링룸이 한 100명쯤 됐거든요. 트레이더 한 100명 있었는데 내가 무조건 1등으로 출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6시에 나가봤어요. 그때 한 10명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5시 반에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서너 명이 있어요. 5시에 나가봤어요. 한 명 있더라고요. 매일매일. 그 딜링룸 헤드예요. 그래서 내가 저 아저씨보다 일찍 나가겠다. 그래서 제가 거의 4시 40분? 하여간 5시 전에 무조건 회사에 갔어요. 내가 무조건 이 딜링룸에서 1등으로 온다. 그리고 퇴근은 거의 10시, 11시에 하니까 제가 회사에서 있는 시간이 4시 반에서 10시 반이면 얼마입니까? 뭐 하루에 24시간 중에 6시간 빼놓고 18시간은 회사에서 내가 있겠다.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까지. 그런데 그 작전은 조금 먹혔어요. 그러니까 비교적 좀 빨리 늘고, 또 그 딜링룸 헤드가 언젠가 한번 칭찬하더라고요. 요즘 우리 딜링룸에 맨 먼저 오는 애는 저 한국에서 온 김수성이라고. 제가 뭐 하는지 모르지만 일찍 나온 태도는 자기는 좋다고. 그래서 또 뭐 그런 칭찬도 한번 받고. 그리고 블룸버그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일부러 블룸버그가 당시에 비싸가지고, 요즘은 뭐 데스크마다 다 주지만 그때는 기계가 하나 있으면 한 트레이더 한 5명당 한 줄에 1개 정도 있었어요. 한 5명당 1개. 그래서 보통 그게 가운데 있었는데 제가 우겨가지고 그 바로 옆자리에 딱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가 제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사용하려면 내 옆에 끼집고 와가지고 거기서 쳐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자리를 싫어해요. 블룸버그 있는 자리를.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자리를 많이 안 비켜주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어떻게 이렇게 치는지가 다 나와요. 뭐 이렇게 치면 제가 그거를 다 적어요. 치는 타이프 하는 거를. 그래서 간 다음에 제가 한번 쳐봐요. 왜냐면 트레이더들이 직접 보는 걸 보는 게 제일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노력을 했더니 한 1년쯤 지나니까 제가 최소한 중간을 하더라고요. 워낙 많이 외우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 치는 게 맨날 같은 걸 치더라고. 그래서 이 친구는 이 페이지를 보는구나. 근데 제가 저 친구가 어느 정도 시니어고 무슨 트레이딩 하는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왜 안 하는 애들은 이 페이지를 보는구나. 뭐 에쿼리 디리버티브 하는 애들은 이 페이지를 보는구나. 뭐 일본 국채 트레이딩 하는 건 이거 보는구나. 스왑 하는 애는 이거 보는구나. 이런 페이지 수를 다 적어갖고 그때 노트가 거의 책 한 권 정도 됐어요. 그래서 제가 블룸버그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제가 말씀을 길게 드린 이유는 결국 한국에서의 더 중요한 문제는 진짜 태도였고요. 그 일하는 태도가 뭐 진짜 사교 클럽과 전쟁터의 차이였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서도 좀 등한시했구나. 그러니까 평소에 잘난 척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을 많이 느꼈고, 또 어려움은, 결정적인 어려움은 영어였어요. 사실은 저도 뭐 중학교 때부터 영어 배웠을 거 아닙니까? 중학교 때 배우고, 고등학교 때 배우고, 대학교 때 배우고, 대학원 때도 배우고, 또 군대 가서도 나름대로 노력도 좀 하고 그랬지만 내 영어 실력이 진짜 형편없더라고요. 그게 이제 생활에서도 어려움이 있지만 그 직장 생활에서도 직접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영어를 잘 못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한 3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우선은 내부적인 회의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정답을 얘기해야 돼요. 정답을 한 방에 얘기하지 못하면 나는 고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좀 남들 하는 얘기를 다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항상 정답만을 얘기해야 되고, 두 번째 이제 거래를 하잖아요. 그럼 브로커도 있고 뭐 다른 은행 딜러들도 있고, 그런데 실수하기가 참 쉬워요. 영어를 제대로 못 알아듣고 엉뚱한 거래를 하는 거죠. 사야 되는데 팔고, 팔아야 되는데 사고, 남의 프라이스 정확하게 못 알아들어가지고 굉장히 바가지 쓰고, 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져요. 영어를 잘한다고 해도 이런 실수는 많이 하는 건데, 그게 또 영어 때문에 실수를 하니까 진짜 집에 갈 때 막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그거 영어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거를 내가 바가지를 쓰냐? 뭐 그러면서 제가 자괴감이 많이 들었고, 또 이제 영어를 이제 못하게 되면 또 어떤 문제도 생기냐면요. 그 정보를 얻어야 되잖아요. 아침에 가면 마켓 코멘트들 읽고, 그게 남들보다 제가 시간이 훨씬 더 걸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 1분이면 읽을 거를 나는 5분 걸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전까지 찾아봐야 되잖아요. 요즘은 전자사전 같은 걸로 다 보지만 당시만 해도 책으로 된 사진이거든요. 시간도 엄청 걸려요. 그러니까 나는 사전도 찾아봐야죠. 그러니까
시간이 남들보다 내 생각에 5배에서 10배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가뜩이나 잘 기본 정보도 없지. 가뜩이나 또 사실은 외환에서 이자율로 바꿔가지고도 어려움도 있었거든요. 거기에 뭐 이런저런 거에다가 영어까지 못하니까 진짜 죽을 맛이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는 그럼 제가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 극복을 하려고 했던 거는 영어 제가 개인 교습도 받았어요. 그 하루에 6시간밖에 안 남았지만 그 시간을 쪼개가지고 영어 선생님을 밤 10시 반에 오라고 그래가지고 11시부터 12시까지인가 1시간 가정교사도 하고 뭐 이제 주말에면 몇 시간씩 영어 공부를 하고 했는데도 그 이후에 제 영어가 그렇게 많이 임프루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니면 회사 다닐 때 내내 저는 영어 때문에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언어는 어렸을 때 배워야 늘지. 아까 얘기한 그 직장에서의 태도, 그 다음에 직장에서의 테크니컬한 거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사실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영어는 짧은 시간에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영어는 다행히 그렇게 쉽게 늘지 않았어요. 다만 조금 마음의 위안이 되는 거는 그 이후에 서울에 와서 일하고 또 해외에 나가서 일하고 했는데 보니까 유학 갔다 온 친구들 있죠. 한 2, 3년씩 갔다 온 친구들 보다는 2, 3년 해외에서 일하고 온 친구들이 영어 훨씬 잘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하도 험한 꼴을 많이 당하니까 애들이 눈치가 늘어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면 거의 생존의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는 늘었지만 영어는 평생 저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6년 서울에 있다가 홍콩 가서 한 4년 있다가 그리고 이제 아시아 크라이시스 날 때 제가 서울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서울로 들어올 때 뭐 그때 6년하고 4년이니까 10년밖에 안 되는데 서울에서 딜링룸 헤드로 왔어요. 15명짜리 딜링룸 헤드로 왔는데 그때 한국에 있는 외국계 딜링룸들이 한 20개? 그 중에 활발한 데가 한 10개 정도였는데 제가 10년 만에 헤드 됐고 그때 38살 정도 됐거든요. 제가 굉장히 어린 편이었어요. 제가 초창기에 서울에 오자마자 되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트레이딩 헤드로서 또 딜링룸 헤드로서 그 마켓의 탑티어까지 제가 되는 좋은 기회가 됐어요. 그렇게 된 거는 진짜 홍콩에서의 그 경험, 그 다음에 거기에서의 한 4년간의 노력 그런 게 좀 결실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제가 20년 더 일했는데요. 이후에 다 합쳐가지고 한 4년, 5년 정도 일한 것 같아요. 제가 30년 중에 해외에서 일한 게 한 8년, 9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3분의 1 뭐 정도 일한 건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국에 들어오지 말고 해외에서 더 버텼으면 더 잘 됐을 수도 있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런데 왜 한국에 들어왔냐 당시에 너무 힘들어서 그랬죠. 사실은 해외에서 일하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뭐 말은 뭐 제가 해외에서 일하니까 그럴듯하게 얘기하지만 있을 때마다 한국에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일할래? 서울에서 일할래요? 그렇게 하면 속으로는 야 웬만하면 서울에서 일하고 싶다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이제 은퇴해서 보니까 야 옛날에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 더 잘하려면 뭐를 했어야지 하는 거 생각할 때 보니까 그중에 첫 번째 제 생각은 뭐 꼭 다시 돌아가면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닌데 해외에서 더 버텼어야 돼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여러분들 그 젊으신 분들은 제 경험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회가 되면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하는 거는 배우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뭐 조금 아직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를 배운다는 면에서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해외에 나간 다음에 개인적인 어려움은 지금 직장 어려움의 10배쯤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